자, 없는 경우는 과연 왜 없을까요? 없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면 왜 없을까요? 눈이 높아서? 그렇죠. 이제 뭐 일단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강한 성격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내 주장, 내 그게 강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미지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 욕망이란 말이죠. 욕망이다 해석했을 때 욕망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? 연애하고 싶은 마음, 욕망이 있다 이런 얘기죠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억누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억누르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싶어도 그걸 잘 된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. 보통 뭐 연애를 하고 싶은데 욕망을 못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사람은 연애하고 싶은데 그걸 욕망을 억누르고 내가 뭔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쪽으로 이제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일적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욕망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고,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심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도 해석을 하냐면요, 이게 사자잖아요. 사자인데 사자가 애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옛날 애인이 어떻다 사자같이 했는데 그 사람을 맨날 어떻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뭐 이러려니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, 지금은 받기 싫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아이 만나지 말자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, 그게 자기 자신의 욕망일 수도 있고, 사자를 또 이 사자를 예전에 옛 애인이었을 수도 있고, 옛 애인을 좀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맘대로 하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고 불안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애인을 안 사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연애를 했다 하면 잘 생길까요? 안 생길까요? 일단은 생길 수 있는 요소는 많다. 그렇죠? 일단은 아름답고 향기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, 그리고 또 그랬을 때 또 와서 그 남자가 왔을 때 어떻게 또 잘 대해줄 거고, 이러니까 심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 연애는 잘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또 그런데다가 뭐냐면 조금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받기는 해도 상대방을 컨트롤을 잘 하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연애는 아주 뭐 진행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,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거를 또 이해를 하면 이제 상담을 해봐야죠. 연애를 과연 진짜로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. 왜냐하면 이렇게 좀 과거의 남자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안 좋다 그러면 연애를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소개를 시켜주면 난 좀 나중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,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, 이것이 연애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 측면으로 봐야지, 연애가 뭐 나타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,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선택하는 거야. 그러면 와도 자기가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상담해줘요. 과연 왜 연애를 안 하게 됐는지, 옛날 애인 때문인지, 아니면 내가 그냥 상황이 안 되고,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건 내가 돈 벌어야 될 상황이라면 이런 욕망을 죽여야 되잖아요.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지금은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, 안 좋은 기억들은 또 재차로 뭐가 되느냐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남자가 나타나도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자, 매매나 합격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.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, 뭔가 이제 그 매매 상황, 상대방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말의 설득으로서 해 나가니까 어떻게 한다? 매매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, 내가 그 매매를 잘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,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
그 사람이 왔는데 한 번에 제압을 안 하면 나중엔 갑니다. 그런 거가 있어요. 계약하겠다고 왔는데 그러면 뭐 하다못해 뭐 그 말 나온 김에 계약금 뭐 10만 원이라도 걸고 오시오 그랬는데 내가 돈이 뭐 5만 원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5만 원이라도 받아야 돼.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돈 갖고 오면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 왔을 때 결정을 보는 거지. 비록 5만 원이라도 계약금을 이렇게 해놓는 거하고 다시 올게요. 그러고 마음은 드는데 뭐 다음에 이러잖아. 그러면 5만 원 아니라도 안 걸고 가잖아요. 그럼 안 와요. 이런 게 그런 품모양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제압을 할 수 있을 때 제압을 해야지. 그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제압이 안 된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어쨌거나 계약은 되죠. 내가 누르니까 계약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합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떨까요? 합격이 잘 되나요? 안 되나요? 우리가 상징을 잘 보세요.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욕망이라고 보잖아요. 보통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자기 욕망이 어떻게 해요? 공부하고 싶다 그래야 안 하고 싶다 그래요? 안 하고 싶다는데 그걸 눌렀잖아요.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? 공부가 되죠?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? 머리가 좋고 자기가 제압을 했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격에 대한 조건을 갖췄잖아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. 이렇게 해석이 돼서 합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쪽이다.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나온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. 그죠? 점수가 좀 얼마나 나올까? 자기 능력보다 잘 나올까? 자기 능력보다 덜 나올까? 이렇게 한다면, 이런 카드는 어쨌거나 자기 욕망을 누르고 했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전보단 점수가 많이 좀 나올 것이다.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점수가 괜찮을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. 그 점수가 200점인지 300점인지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던 실력이 발현이 될 거냐? 아니면은 그게 발현이 못 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죠.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잖아. 자기가 떨어질지 붙을지 대충 다 알잖아요. 점수 보면 나오잖아. 물론 이제 아슬아슬하게 넣었으니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벌써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는 나올 것이니까 거기서 물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. 그리고 이제 또 다 하나씩 봐야 되잖아. 여기가 좋을까, 여기가 좋을까, 여기가 좋을까,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, 그러나 일단은 합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공부에 대한 부분에 자기의 효과는 올 것이다.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이제 은둔자의 카드라고 하는 거죠. 햄메트, 은둔자의 카드, 이런 카드인데, 과연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봐야 되는데,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게 수염이 있고,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검은 건데, 수행자의 옷이잖아요. 수행자의 옷. 나 자신을 겸손하게 숨기고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행자의 옷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염을 기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. 수염을 기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연륜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의 등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사람들에게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혜도 되고 또 이제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요소도 되는 거고. 그런데 그걸 들고 있어요.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 목자가 됐든 뭔가를 지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.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 결론을 하니까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행도 했고,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설산이란 말이에요. 눈이 내린 설산 위에 그쪽에 있으니까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때요? 좋아요, 나빠요? 나쁘죠. 아무래도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죠. 물론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
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, 그러나 환경, 우리가 물질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물질적인 환경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.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지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, 다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을 쓰지 않았다 이런 측면으로 봐가지고 그 제도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물론 제도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실력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, 오히려 실력적인 측면에는 많지만 그것에 비해서 인정받지는 못했다.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된다? 바깥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자니까 마음이 어떨까요? 좀 활달한 사람일까요? 아니면 뭐 좀 소극적인 사람일까요?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일까요? 아니면 어떨까요? 기본적으로.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이 조용한 거 좀 좋아하고 내향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자기 자신의 또 그러니까 침몰한다고 그러나요? 자기 자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이라는 얘기죠.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뭐 격렬하지 않거나 이렇진 않아요. 원래 그 신문이나 이런 거에 어떤 논술을 쓰는 사람들이 뭐 은둔하는 것 같아도 또 말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되게 아주 격렬하게 얘기하고, 우리가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어때요? 그냥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으면서 또 격렬할 땐 되게 격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, 이런 사람들도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거죠. 그러니까 내 고집 세울 때는 되게 강력하지만 평소 때는 어떡한다 조용하고 아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. 좋게 얘기하면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하고 아주 바른 어떤 생각만 하는 사람이지만, 또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스럽고 자기만 알고,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옳은 걸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는 어떤 그런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 겉보기하고 내면으로 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인물적인 성향은 이제 내향적이고 비활동적이고,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, 배경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어떻게 설산에 있고 혼자 외로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면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어렵고 힘든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사업적인 측면으로 갑시다. 돈적인 측면은 사업이 잘 될까요? 나쁠까요? 힘들겠죠. 일단은 환경도 안 좋고, 물론 머리는 있고 똑똑하지만 또 그것이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자기 내면적인 머리가 더 클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사업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환경 자체에서 이렇게 원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속세와 좀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먼 데서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, 근데 이제 사업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이렇게 수양 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. 수양이라는 거는 뭐 종교와 같은 그런 것도, 근데 그게 뭐 돈이 되느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런 쪽 일을 하면은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.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활발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은 좀 어려운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